어쿠스틱 콜라보는 2010년에 만들어져서 2024년까지 약 15년이란 기간에 50억 내의 매출을 일으킨 브랜드였던 거지. 이걸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고, 반에서 40명 중 22등, 대한민국 평균 키, 번호 한 번도 못 따여본, 그렇다고 못생겼다고 욕은 먹지 않는 평균적인 외모에 서울, 동아, 호원 같은 좋은 대학을 못 간 사람이 0원에서 50억까지 번 과정이야. 저번 영상에서 말한 것처럼 이제 계약해지 소송이 승소로 끝나긴 했지만 앞으로 저작인접권, IP에 대한 소송도 할 거고 저작권 침해 소송도 하고 있고 배임 횡령도 고발할 예정이고 상표권 반환 소송까지 4가지 소송도 할 예정이야. 계약해지 안 하는데 3년 걸렸는데 앞으로도 난 10년 동안 노놀이란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로봇콜렉션이란 회사를 운영하는 박종진 전 대표씨랑 그의 전 여친으로 추정되는 현 대표 정원희 씨랑 계속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야. 앞으로도 1년에 한 번씩은 재판 소식을 업데이트하게 되겠지 싶어. 물론 재판은 돈이 드니까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나도 소송은 끝났지만 지금 현재는 내가 만든 내 브랜드를 못 쓰는 사람이 됐잖아? 그래도 무협지에서 무공을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주인공들이나 사업에 여러 번 실패하시면서도 끝내 성공하시는 분들을 보면 고수가 되려면 성공하려면 가야 할 길을 이미 알기에 그 길을 돌아가지 않고 다시 같은 과정을 밟아서인 것 같더라고. 나도 내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있는 겸 과거를 정리할 겸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하기 위해서 과거에 내가 0원부터 50억의 매출이 나기까지 어떠한 과정과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50억이란 매출 계산은 어떻게 추산했는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뤄보려고. 그래서 음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마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려나 싶네. 먼저 돈 계산을 어떻게 했냐를 따져봤을 때 난 재판을 해서 유통사에서 직접 매출표를 받게 됐거든. 그리고 빌리빈에서 일하면 빌리빈 아티스트들 매출을 기록하고 데이터화했어서 스트리밍당 평균가를 알게 되더라. 다만 요새는 음원이 멜론에서 많이 팔리냐 유튜브 스포티파이에서 많이 팔리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어쿠스틱 콜라보는 스포티파이에선 없다시피 한 매출일 정도이고 그래서 멜론으로 한정해서 조회수를 나눠보니 매출이 전부 근사치로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빌리빈 뮤지션들까지 포함해서 해보니 대다수 멜론 기준에서 6에서 8 정도 사이로 하면 맞더라고. 만약 내 가수가 이 곡으로 매출이 얼마일까 궁금하면 멜론 스트리밍 데이터에서 대충 7 정도 곱하면 근사치가 되긴 할 거야. 그리고 나는 그중 이젠 보낼게라는 곡이 6.0M일 때 매출표를 받아서 5,100만원 나누기 6M? 즉 100만이라는 숫자당 860만원 선 사이로 잡았어. 물론 이 카운트는 공연도, 행사도, 광고도, CD 판매도, 다운로드도 뺀 금액이라 어쿠스틱 콜라보는 최저로 이만큼 벌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아무튼 돈을 벌고 자시고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실행해야 하는 건 기획과 테스트야. 어떤 일을 하기에 내 생각의 첫걸음은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게 시장성이 있을까? 이렇게 3가지인 것 같아. 예나 지금이나 나는 당연히 음악을 좋아하니 평생 하고 싶은 일인 건 분명했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뾰족한 장점을 생각해봤지. 다행히도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라 정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 재능 있는 친구들은 여기서 많이 망설이더라고. 잘하는 게 많다 보니까 뭘 정할지 모르는 거지. 반면 나는 내 주변 친구들이 모두 어쿠스틱 기타, 통기타 잘 치는 애로 소개했고 소문이 잘 나고 사실 그거 말곤 평범한 사람이라 어쿠스틱 장을 해야겠다라는 게 자동으로 정해지긴 했지. 그리고 내가 데뷔할 시즌은 거의 전 국민이 싸이월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인원이 싸이월드를 했었고 미니홈피 배경음을 위해 돈 주고 음악을 사던 때라 음악의 2차 호황기였지. 1차는 나 초딩 때부터 중2 정도까지 소리바다 나오기 전 CD나 테이프를 구매하던 시기였고 싸이월드에서는 많이 팔린 음악들을 차트처럼 볼 수 있었는데 차트에 MIMP의 Say You Love Me가 있었거든. 그리고 이 기타가 음악은 진짜 좋지만 솔직하게 말해서 이 정도는 나도 그냥 치겠다 개꿀빠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무래도 나는 나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기타 보컬 듀오인 턱앤패티도 레퍼런스로 잡았어.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된 가장 큰 역량은 유엘 선배님이기도 하지. 대중적인 음악을 타이틀로 해 대중을 모으시고 비대중적인 음악들은 서브로도 뮤지션을 모으고 수록곡 중에 꼭 연주곡을 넣으셔서 자아 표현을 하시길래 나도 그런 형태의 뮤지션이 되고 싶었거든. 그래서 타이틀곡은 대중적인 MIMP를, 서브 타이틀은 비대중적이어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한 나만 할 수 있는 음악을 만들고 연주곡을 쓰는 걸 멈추지 않았던 것 같아. 그리고 그 시기에 운이 좋게도 아이유님이 유엘의 스케치북에서 기타 하나 드시고 소리소리 부르시면서 어쿠스틱 여자 보컬의 수요가 폭발한 거지. 그렇게 네이버 지식인, 블로그, 카페 등에 기타랑 여자 보컬 곡 없나요? 에 어쿠스틱 콜라보 음악이 가끔씩 언급되며 이름이 알려졌어. 초반엔 큰 이슈가 2가지가 있었는데 타이틀곡인 Waiting for You라는 곡을 불러준 최지현이란 친구의 곡이 반응이 너무 좋으니 최지현을 멤버로 들이자는 강요가 시작된 거지. 이건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그 시기가 나한테는 지옥이었어. 못생긴 돼지 새끼, 실력도 족도 없는 새끼, 말도 못하는 새끼가 무슨 자신감이냐는 둥, 살 빼라고 지랄해놓고 살 뺀다고 술 안 먹겠다면 정색하며 멱살 잡는 재밌는 분도 계시고 결국은 내가 지고 이후에 최지현을 설득해 계약하기로 하고 미팅을 가졌는데 여기서 2번째 이슈, 또 그 재밌는 분이 최지현이란 친구한테 술주정을 해서 계약이 파토가 나게 돼. 최지현님이 그 또라이랑 하기 싫다고 차단했고
지가 술 처먹고 한 실수는 기억 못하고 내 잘못으로 몰아가고 네가 다시 설득하라고 매일 술 처먹고 주장질 했었지. 아무튼 그렇게 파토가 난 뒤로 그래서 최지영과 비슷한 목소리의 보컬을 찾으라는 명령을 받고 수소문하면서 마이디어라는 곡을 부른 한지선의 소개로 안다은을 만나 보컬로 뽑았어. 여기까지가 1단계 기획, 테스트, 수정 단계야. 이때쯤에 예상하기로 음원 수익이 1000만원 이하였을 것 같은데 단순 계산해보면 4M.5.95.2 0.05로 잡고 5 곱하기 860만원 선. 데일리 감상자가 28명이고 마지막 댓글이 10년 전 3650일 10만이니까 0.1M 85만원을 빼면 대충 그래도 4천만원쯤 나왔겠네. 여기까지 정리하면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일인가, 내가 잘할 수 있는가, 지금 시장이 좋은가 를 만족하면 일단 실행해보고 테스트 후 시장 반응은 어떤가에 따라 방향을 수정해 나가야겠지?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이렇게 3가지를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 나도 지금의 나를 리브랜딩 중이잖아. 근데 불행히도 어쿠스틱 시장은 지금 엄청 불황이야. 사람들이 많이 듣지 않아. 그리고 이제는 유튜브로 어릴 때부터 조기 교육을 잘 받은 어린 친구들보다 기타를 잘 칠 자신도 없어. 그래서 내 음악보다 다른 걸로 이름을 판 뒤 내 음악을 알리는 걸로 목표를 수정했어. 그래서 난 이걸 극복하고자 내가 잘하는 내 경험에 대한 썰풀이를 하는 채널을 만든 거고, 이게 시장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자기개발, 투잡이 열풍이기도 하고, 음악은 재밌는 취미이자 잘하면 메인잡을 뛰어넘는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컨텐츠니까. 그리고 현대에는 우울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 우울, 공황, 미주신경성 실시까지 겪었던 내가 행복을 찾은 법들이 분명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 수요도 있고 사회에 도움도 되지. 그래서 이 채널이 나의 사전 마케팅의 일부야. 어쿠스틱 장르의 시대가 다 갔다고 한들 브랜딩된 뮤지션들은 뭘 하더라도 팔리니까. BTS가 기타 치면서 포크해도 다들 들을 거잖아. 실제로 블랙핑크도 3핑거 포크 기반인 롤리라는 곡이 흥행하기도 했고, 로제님은 기타를 들고 음악을 하시기도 하니까. 브랜딩이 되면 포크를 해도 충분히 먹고 살 만큼의 수익은 나올 거거든. 이것처럼 수진이와 내 음악을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들었으면 해서 지금 사전 마케팅과 동시에 나를 브랜딩하기 위한 테스트와 수정 단계 중이지. 다행히 음악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닌 게 훌륭한 아티스트들이 감사하게도 일을 맡겨주셔서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니까. 음악에 대한 갈증도 어느 정도 해결하고 있고 내 음악도 열심히 준비 중이야.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을 해보고 시작했으면 해. 본인이 평생 하고 싶은 일인지, 잘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시장성이 충분히 있는지, 없다면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일단 실행해보고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지. 그리고 중요한 건 일단 마음을 먹어야 하는데, 음악을 하겠다는 건 최소 3년, 최대 6년은 해봐야 긴지 아닌지 알게 되는 초장기 투자 종목이야. 그 시간 동안 꾸준히 노출하고 꾸준히 연습하고 발전해야 하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고, 또 지금은 데뷔가 아니라 테스트 기간인 것이니 결과가 심하게 좋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테스트, 샘플에 심하게 공들이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돈 들이지 말고, 돈을 들여도 제품의 본질이 안 좋다면 소용없고, 제품이 좋다면 입소문만으로도 성과가 나오니까. 테스트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다면 이제 실행의 단계인데, 테스트랑 다른 점은 비용을 들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야. 가능성을 봤으니 비용을 투자해 확장해야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유의미한 결과는 회사마다 다르고 개인별로 다른 것 같아. 내가 잡은 기준에선 50명의 객석이거나 500만원의 음원 매출 또는 6배수의 음원 재구매율로 생각하고 있어. 왜 그런지랑 데이터 등은 나중에 쓸 책이나 강의 같은 곳에 알려줄 예정이야. 아무튼 비용 투자하는 방향들은 2010년대에는 SNS라는 개념보단 블로그가 거의 다여서 블로거들에게 음악을 보내 평가를 부탁하거나 홍보를 부탁하는 것을 했었고, 방송에 심의를 받은 뒤 라디오에 내가 아닌 척 사연을 보내고 신청곡으로 내 음악을 추천했고, 지나서 생각해보면 제일 유효한 마케팅이 있었는데 싸이월드 배경음악을 사서 선물했어. 그래서 친구들이 내 음악을 배경에 걸기도 했고, 기억으론 600원이나 했었는데 5만원 돈 안 썼던 것 같아. 그 시절엔 인플루언서란 단어는 없었지만 그런 방문자 많은 페이지에 배경음이 되면 따라서 사는 사람이 늘었으니까. 그리고 이때 회사에서 매니저를 고용했어. 약 3달? 매니저였던 형이 여긴 안 된다고 때려쳤었지. 역시 훌륭한 박종진 씨 운영이 돋보이지. 아무튼 매니저 형의 도움으로 라디오 같은 곳을 3개월 정도 나가기 시작했고, 계속 말했던 것처럼 나는 재능이 없고 방송회관에 배우거나 연습한 게 없어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불러주는 곳이 없더라고. 이게 내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이고, 지금에서야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걸 연습하는 이유지. 그리고 또 중요하게 작용한 게 피처링이야. 뮤지션 선배들과의 협업으로 업계 인프라를 늘리고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지. 다만 피처링 이전에 어느 정도의 인지도나 친분이 필요하긴 하지. 피처링을 해주는 것에 대한 명분이 필요하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윈드밀 씨에게 감사하는 부분이지. 소울맨 형님이 피처링 해주신 것도, 스타러브 PC 형님이 피처링 해주신 것도 모두 윈드밀 씨의 지인이었으니까.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고 그대 하나 설렘의 내 곡을 본인이 30%쯤이라고 100% 가져간 건 분명 몹쓸 짓이지만, 좋은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인프라를 늘려준 건 또 감사해야 할 일은 맞으니까. 이후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이 만남이 없었다면 묘의 너와 나 너무 보고 싶어가 없었을 거야. 두 곡 다 이 곡을 피처링 해주셨던 스타러브 PC 형님이 친구분들에게 직접 받아온 곡이니까. 그리고 이때가 매출이 곱하기 76, 6억 5천에 76, 81, 92
곱하기 860만 7억 9천 정도였겠네. 물론 이때 한 달에 한두 번씩은 행사를 했고 행사 개런티 500 내에는 받을 때니 뭐 행사만 해도 매출이 1억은 넘었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실행의 단계야.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건 내 상품은 기준점을 넘었나, 넘었다면 홍보를 어디에 어떻게 타겟팅할까, 발전을 위해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은. 기준점에 관해선 내 생각은 아까 말했고, 들인 돈과 버는 돈이 같아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봤고, 들인 돈의 30%만 채우면 성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본인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 이제 리브랜딩 중인 나를 빗대어 비교하면 난 아직 기준점을 넘지 못했지. 평균 조회 1만 미만의 구독자 5,000명대인 브랜드 페이지니까. 지금은 돈을 써가며 열심히 홍보해도 크게 효과가 없을 걸 너무 잘 알고 있어. 이제 구독자가 2만이 넘거나 평균 조회수가 1만이 넘는 채널이 된다면 기준점을 넘은 거니, 이때 비용을 들여 친분 있는 인플루언서나 가수, 회사 대표 등등을 초대해 채널을 키우거나 내가 다른 채널에 나가 인터뷰를 하는 등의 컨텐츠를 해서 유튜브를 키우기 위한 마케팅을 실행하겠지. 그리고 이 2단계를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하려는 음악이 공연 위주라면 트위터를, 당장의 수입을 원하면 광고 협찬이 활발한 인스타를, 음원의 빌드업을 원한다면 피처링 또는 사운드 퀄리티를 올려줄 세션이나 엔지니어에 관한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되겠지. 돈은 이때 써야 돼. 근데 대부분 1단계에서 돈 때려받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며 때려치는 사람이 많더라고. 음식 장사래도 확실히 맛있는 음식이 먼저지 돈을 들여서 마케팅을 먼저 하는 게 아닐 거고, 패션도 제품의 품질이 먼저일 거고, 음악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먼저 음악으로 최소의 사람을 붙잡고 마케팅이나 프로모션, 피처링 등 돈 드는 일은 2단계에서 하길 추천하는 게 결론. 3단계는 유지의 단계인데 브랜드 이미지를 다지는 단계지. 사실 이건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은이와 김균현님이 해낸 일이지. 잦은 공연과 방송 등의 노출로 인물과 음악을 통일화시키고 브랜드 이미지를 굳혀나가는 과정. 이 3단계는 어쿠스틱 콜라보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빌리빈에서 피리로 일하며 간접 경험들은 했지. 그리고 이때부터가 사실상 제대로 된 수익 구간이야. 모든 일에 있어서 드리는 돈보다 버는 돈이 많아지는 구간이기에 이 시기가 대부분의 아티스트가 원하는 구간일 거고, 나도 덕분에 군대 있으면서도 저작권료가 따박따박 들어오기도 했었으니까. 아까도 말했듯 공은 공이고 과는 과라고, 잘못한 거랑 잘한 것은 구분짓고 잘한 것엔 감사해야 하는 게 맞으니까. 다만 이 유지의 단계가 힘든 건 그만큼 지켜보는 눈이 엄청 많아져서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했던 일들 역시 엄청난 논란이 되어 돌아오더라고. 과거의 행적이 파묘되거나 논란 등에 휘말리고 말실수 하나로 나락에 가기도 하고. 어쿠스틱 콜라보는 특이하게도 아티스트가 논란은 아니었고 대표인 박종진 씨가 논란이 되었던 거지만, 아무튼 이때 매출이 추정하기로는 10 더하기 12 더하기 1 더하기 145 곱하기 824억 정도네. 24억 정도이긴 한데 이건 크게 확실하지 않은 건, 보통 드라마 OST는 음악 제작사에게 판권이 있고 가수는 가창료를 한 번 받는 게 끝이긴 한데, 묘에너와 같은 경우는 드라마 음악 제작사가 모구였던 것 같기도 하고, 얼마 전에 보니 묘에너와 관련한 재판도 박종준 씨가 지셨던데, 그런 거 보면 판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도 해서. 아무튼 대충 카운트로 환산해보면 24억, 여기까지 총 30억 정도 매출 되겠네. 아무튼 이 유지 단계에서 체크해야 될 건, 지금 나와 상품의 상태는 건전한가, 욕심을 과하게 부리고 있진 않은가,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도겠지? 1번은 박종진 씨 이슈로 건강하지 않았고, 2번은 내 얘기는 아니고 대다수의 유명인들이 돈 벌린다고 잠 안 자고 일하셔서 버신 만큼 병원비로 쓰신다든지, 새로운 사업이나 투자로 한 번에 망하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보는 편이고, 3번은 팬들에겐 더 나은 나를 보여드리기 위해, 우리를 모르시는 분들을 더 모객하기 위해 공부하고 발전해야 하는 거지만 20대의 나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버려졌던 거겠지? 많은 인디 아티스트들이 20대의 나처럼 3단계에서 3번을 안 하기도 해. 아무튼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사실 나는 3단계를 제대로 해낸 적은 없어서 계속 배우고 경험하는 중이야. PD로서도 좋은 PD가 아니고 아티스트로서도 성숙한 사람은 아닌 상태지. 앞으로 다시 3단계로 올라왔을 때에 대비해 지금부터 미리 생각하고 각오하고 공부하는 중이지. 시청자분들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 JYP 선배님이 괜히 인성과 노력과 건강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더라고. 4단계가 이제 나는 직접적으로 겪어보지 못한 세계인데, 이렇게 잘 만든 브랜드와 회사를 매각해 엑시트하거나 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이야. 또는 더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아온 자산인 저작 인접권을 판매하는 과정이야. 참고로 나와 소송을 해서 아주 제대로 패하신 로보콜렉션 전 대표 박종진, 현 대표 정원일 씨는 그동안 냈던 IP의 일부를 팔았다대. 이 금액이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 25억 이상에 사신 걸 직접적으로 사신 분한테 들었고, 아무튼 여기까지가 어쿠스틱 콜라보라는 브랜드의 마지막이어서, 어쿠스틱 콜라보는 2010년에 만들어져서 2024년까지 약 15년이란 기간에 50억 내의 매출을 일으킨 브랜드였던 거지. 이걸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었고, 반에서 40명 중 22등, 대한민국 평균 키, 번호 한 번도 못 달본, 그렇다고 못생겼다고 욕은 먹지 않는 평균적인 외모에 서울, 동아, 호원 같은 좋은 대학을 못 간 사람이 0원에서 50억까지 번 과정이야. 그 중에 내가 받은 돈은 개미 콧구멍만큼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일을 음악 하시는 분들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나는 앞으로 10년이 걸리더라도 계속 싸우려고.
그리고 좋은 판례를 만들어서 음악사에 꼭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게 목표야. 아무튼 원래 얘기로 돌아와서 주변을 돌아보면 인디 회사 대부분은 대기업에 팔아 엑시트를 하고 엔터 회사 대부분은 상장해서 이제 일반인들이 음악분이 아닌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회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1단계에서 허우적대는 나는 감히 4단계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3단계를 공부하는 것도 빡세서 생각할 겨를도 없지만 가능하다면 4단계에 이뤄보는 게 꿈이지. 나는 가급적이면 평생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러기 위해선 나와 같이 일해줄 많은 아티스트들이 필요한데 4단계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나와 일하고 싶다며 재능 넘치는 친구들이 찾아올 것이고 그중에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골라 매일 일을 할 수 있을 테니까. JYP 선배님이 그렇고 박재범님이 그런 사람이지. 심지어 박재범님은 나랑 동갑이야. 그래서 부럽고 존경스럽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아직 인디 계열의 회사는 현역 아티스트가 이런 케이스가 없거든. 그래서 헛된 꿈인 걸 알지만 해보는 게 꿈이야. 안 된 말고지. 이건 로또 1등보다 현실성 없는 얘기니까. 아마 여기까지 가면 매출이 아니고 개인 순이득으로 3, 40억 아닐까? 더 많을지도 모르고. 뭐 아무튼 나는 지금 현재는 다시 1단계인 건데 1단계도 행복하게 음악하는 중이고 과거에 2단계일 때도 행복했고 3단계는 아티스트가 아닌 PD로서 였지만 행복했었으니 4단계까지 언제 가냐 연병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 그리고 사실 60살까지 1단계에 머무를 수도 있을 거야. 나나 시청자분들이나. 여기 있어서는 실력과 노력은 당연하거니와 분명히 운도 필요할 테니까. 하지만 그래도 분명 우린 행복할 거고 재미있게 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 음악은 좋은 취미이기도 하니까. 아무튼 음악을 하시면서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나열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의 결론은 제발 1단계에서 돈 좀 아껴. 그 좋은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노력으로 아낄 수 있는 비용을 써대고 좌절하고 다음 스텝으로 못 가는 아티스트들을 너무 많이 봤어. 그리고 연습합시다. 나처럼 후회하지도 말고 말하는 연습도, 연주도, 영상도, 외모도. 그리고 제발 남과의 비교를 멈추시고 어제보다 나은 날을 만드시길 바라며 행복하게 음악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